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로 도내 농촌 고령화 인력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촌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도 농촌의 현실과 농번기 농촌의 심각한 구인난, 정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일 삼척 석계제에서 발생한 이 승합차 전복 사고, 먼저 사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국장님? 네, 그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2일 석계제 사고는 그 농촌 일손 부족, 그리고 도로 안전관리시설 부재,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농촌에서의 일손이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농촌 들녘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의 이제 이동, 철다른 이제 지역마다 수확하는 작물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홍성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와 이제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삼척까지 약 300km를 넘는 거리를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네. 한 5시간가량 운전해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번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승합차나 미니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고요. 네. 또 해마다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절 노동자 제도를 도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불법 체류자 또 단기 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정 근로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석계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2%에서 14% 정도 돼서 네. 시속 주행 속도가 한 30km로 제한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안전 등급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설치돼서 이번 사고를 좀 키웠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석계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차량이 뜸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도로 관리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을 이용한 우회하는 도로로도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도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줌으로써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킨 좀 사고였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고 차량에 이제 용돈벌이에 나선 이제 고령 노인들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좀 탑승하고 있어서 좀 참변을 당한 건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제 경미한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한 후에 또 그러고 자취를 감췄다가 뒤늦게 이렇게 소재가 파악됐다면서요. 네, 사고 차량 탑승자 중에 9명이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경미한 사고를 입은 3명은 중상자들을 구조를 하고 이제 도주를 했었는데 홍성 외국인 관리하는 기관하고 연락이 돼서 설득해서 불법 체류에 대한 문제를 묻지 않겠다라는 조건 하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만은 이제 최저임금 보장이랄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아주 빠듯한 일정 속에 하루에 새벽에 자정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장기간 이동을 해서 또 가서 노동을 하지만은 6만 원 내지 8만 원 이 정도의 임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부나 또 농촌 문제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코리안 드림이 안전한 속에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정부나 지자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각지대에 놓인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나 보상을 바라는 거는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사실 신분이 좀 노출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가장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인데 이번 사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이제 피해자들 보상과 이제 처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함께 그 탑승하고 있던 내국인하고 보상 범위가 보상 기준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아, 네.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뭐 상해와 폭행, 절도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불법 체류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 불법 체류자를 조사를 하더라도 그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도주했던 3명의 태국인들도 통보 면제 제도 혜택을 받고 똑같이 내국인과 또 다른 그 외국인들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대부분 이제 그 피해 보상 금액은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망자 등은 이제 그 태국에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불법 체류 중인 피해자 보상 뭐 처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고는 사실 쪽파 파종 작업을 위해서 밭으로 이동하던 중에 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피해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6명 중에 9명이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었는데 그렇죠. 도내 곳곳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 지역에 많이 좀 급증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래 농촌의 이제 급심한 고령화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90%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만큼 많죠. 근데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 인구가 23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135만입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대는 70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고요. 네. 80세 이상도 23만 5천 명으로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연령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농촌에는 일손이 다 고령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60대면 젊은 층에 속해서 청년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그 외국인 일손을 통해서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농촌은 1년 내내 일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사람을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원도 농가 인구도 지금 2000년 기준으로 23만 8천 명이었던 것이 2017년 7년 사이에 32%가 감소됐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65세 고령화율은 40% 이상으로 급증한 상황이어서 그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이제 삼척이나 태백 정선처럼 고냉지에서 그 농가 소득을 올려야만 하는 강원도 지역의 특징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까 얘기하신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수급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아까처럼 그 인력사무소 흔히 말하는 직업소개서라고 하는 곳에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씩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만약에 농촌 지역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7, 80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번 삼척 사고에서도 보시듯이 16명 중에 9명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좀 젊고 한국인들은 다 70대 이상인 노인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한 그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 업체에서 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고 이 인력을 수급하는 사무소들도 미등록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고령화와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농번기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농촌에서 농촌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 허가제를 통한 고용이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계절 근로자가 있는데 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와야 하고 상시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촌 중에서도 그 중대형 농업을 상업농을 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1년 내내 고용할 수 있지만 일반 농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농번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요 틈새 시장에 그 농번기 임시 근로자의 근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2015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제 충북 괴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19명이 그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이 계절 근로를 시작했는데 2016년에 200명, 2017년에 1,800명, 뭐 2018년까지 지금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계절 근로를 하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 수치가 엄청나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이주자의 부모 형제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한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확대를 했냐면 사촌까지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사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냥 이주 결혼 이민자의 친척인 것처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또 계절 근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3개월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단기 비자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와서 3개월을 일을 하면 벌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불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오셨다가 다들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그랬던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사고의 대상이었던 어떤 인력업체에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하고 있거나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농가에도 문제인 게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쪽파 파종식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요. 대체로의 작물들은. 그런데 이제 파종할 때만 들어와서 3개월을 일을 하고 나가면 이 인력으로 굉장히 큰 평수의 그 파종을 하고 수확을 예정하고 있는데 수확할 시기에는 또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 막 사람을 갑자기 써야 되니까 전국 여기저기서 있는 곳을 막 불러다가 쓰는 문제가 있고요. 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로 나가버리면 이탈해버리면 이 책임이 모두가 다 농가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영월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80명이 들어왔다가 22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4분의 1이 인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숙소와 식대까지 다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 올해는 또 페널티를 먹어서 한 사람도 또 인력 충원을 못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제 강원도 의회에서는 좀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업 쪽에서도 동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아마 줄어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이제 그러면 그 농촌 인구는 왜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건 농가 소득이라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농촌의 농업이라든가 어업이 사실은 그 청년들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하는 것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업종인 거죠. 그래서 네. 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귀촌 귀농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소득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은 사실 그 이번에 양파 농가에서도 봤듯이 계획적으로 좀 그 수급을 맞추어서 농가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이번 사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총 책임을 지고 모아서 인력들을 모아서 가신 분은 홍천에 사시는 70대 여성 농업인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 일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농촌은 이제 성수기 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제 그 먹거리가 있지만 사실 대농이 아닌 경우에는 비농번기에는 일거리를 여기저기 찾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연령이 아무리 높아져도 농촌 인구들은 일선을 놓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서 네. 이러면 사실은 농촌에 젊은 층들이 인구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불법 체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권이나 노동권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그 농촌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소와 식사를 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거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열악한 숙소나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그 집행부에서도 전담 공무원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한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9명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문제도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도 네. 있었고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그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결혼자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실은 농가와 외국인들 간의 이해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담 지자체 담당자의 전담 공무원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센터가 강원도에 없습니다. 딱 한 곳에 원주에 있는데 여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의 경우 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도 말했듯이 앞으로 이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강원도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이런 농촌 인력난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의원님? 그 농촌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계획적인 그 농산품에 대한 계획적인 판로와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쌀 중심의 농업이 아니라 특화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농촌의 인구들을 좀 젊은 층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어도 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강원도의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인식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제 농촌 인력난 문제 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전 농어촌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점, 대책 이건 재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야의 한 방편으로 그 농업 분야에 대한 산업 기능 요원들 활성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방해산업체 군 면제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농어촌 후계자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희망이 강한 사람들에 한해서 군대 대신 보충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산업 기능 요원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류 기간 연장, 지금 현재 이제 그 3개월 돼 있는데 6개월, 8개월 정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촌 일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불법 소개소에 대한 단속 더불어서 이제 그런 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 소개자들 단속도 강화한다면은 농촌 일손 부족이 보다 더 그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주 강원일보 국장님과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